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유진 선생님이고요. 어제 이제 우리가 3월 모의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생각보다 고전소설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33번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64.2%에 달하네요. 지금 EBS 기준으로요. 자, 근데 요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아예 이 소설의 내용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문제를 풀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한번 해설하는 그러한 해설 강의를 급하게 한번 찍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요 지문의 33번 문제에서 다뤘던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같이 읽어보면 장원수가 라고 하면서 이 장원수라는 인물이 일단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 장원수라는 인물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 장원수가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더니 이윽고 일색이 저물게 이르러,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겠지.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 그때쯤에 원수가 장대에서 몽사 꿈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군사를 지휘하더니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원수의 진영으로 달려들거늘 이것이 총날이라는 이의 흉계인 줄을 알고서 물을 피해서 동으로 가는 척하다가 옹곡에 들어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 일단 이 장원수와 대립하는 갈등하는 인물로 총날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은 도수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야. 물결을 막 진중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쵸? 자, 어쨌거나 이 장원수가 총날의 계략을 미리 꿈에서 알았기 때문에 요거를 피하려고 이제 동으로 가는 척 하다가 옹곡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라고 했으니까, 자, 장원수는 동으로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야. 여기 안 간 거고 여기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죠? 옹곡에 들어가서 숨은 겁니다. 자, 그러고서 동정을 살피니 총날이 과연 기병을 거느려 원수의 뒤를 따라 옹곡을 지나간 거야. 옹곡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옹곡에 원수가 숨은 걸 모르고 옹곡을 지나친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서 가겠죠. 자, 그래서 원수가 재촉해서 총날의 추격병을 급습해 죽이고는 급히 반운산에 들어가서 매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날의 대다수 군사들은 이제 옹곡을 지나쳐서 동쪽으로 가고, 혹시 몰라서 몇몇 추격병이 이제 원수가 있는 곳으로 따라왔겠죠. 그들만 이제 급습해서 죽이고서는 급하게 반운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지켜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때라는 표현은 동시에, 이 와중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 와중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원수가 이러고 있을 때 그때의 총날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벌어진 서로 다른 인물의 상황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서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원수는 장원수대로 총날을 이렇게 속이고 다른 곳에 은신해 있을 때 동으로 가는 척 했다가 온곡에 숨었다가 따라오는 병사들 죽이고 반운산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총날은 원수를 아까 쫓아갔다 그랬잖아. 동으로 쫓아가는 원수를 따라서 동편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 굴막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굴막대의 복병이 일시에 동시에 일어나서 고각 함성 막 북을 치고 피리를 부르고 나팔을 부르고 막 함성을 치면서 화살을 막 비오듯이 쏟아 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날의 군사가 자기를 치려는 복병인 줄을 알고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요란하여 죽는 자가 채반이었다. 그러니까 총날도 가슴을 맞았다. 그러면서 총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굴막대는 나를 모르느냐 라고 얘기를 했대. 소리를 질렀대. 근데 함성 소리에 굴막대가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총날의 편을 급습해서 죽였다. 그래서 총날의 군사가 순식간에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고 총날이 견디지 못해서 평구로 달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굴막대 날 몰라 라고 총날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굴막대랑 총날이 같은 편이라는 거지. 같은 편끼리 지금 죽이게 된 거예요. 굴막대의 편이 사실은 원수를 노리고서 원수를 덮치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마침 총날의 군사가 동편으로 온 거고요. 그래서 굴막대는 총날의 군사를 장원수의 군사로 오해를 해서 공격을 쏟아부었다. 그 공격에 같은 편의 공격에 총날이 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자, 그래서 총날이 굴막대와 사실은 같은 편인데 예로부터 황당하게 말이야 공격을 당했잖아요. 공격을 당했어. 공격을 당해서 이제 군사들이 한 반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총날이 어디로 가느냐? 평구로 가요. 그쵸? 자, 동쪽에서 굴막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총날이 이제 평구라는 곳으로 달아납니다. 쌤이 요거를 평구는 요걸로 해볼게요. 네, 그쵸? 자, 그래서 평구라는 곳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평구라는 곳으로 달아나다가 서경달의 복병을 만나서 남은 군사를 또 다 죽였다라고 했는데 다른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이 서경달이라는 애도 뭐인 것 같아. 이 총날의 같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구에서는 역시 서경대로부터 또 공격을 받고서 이제 거의 이제 자기 편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전멸할 지경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겨우 1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겨우 10여 명 남았어요. 이제 자, 얘네를 데리고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운곡에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했다 라고 해서 운곡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운산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장원수 지금 어디 있어요? 운곡에 갔었는데 자리를 옮겼잖아. 어디로 옮겼어? 반운산으로 옮긴 거야. 자, 그래서 총날이 지금 반운산으로 가면 이 군사 얼마 안 남았잖아. 얘네 다 어떻게 될까? 전멸하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총날이 반운산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원수의 복병들이 촉장을 에워싸고서 원수가 무서운 검을 들고서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총날의 적자야. 간산 개교로 나를 해하려다가 네 꾀에 네가 넘어갔구나. 너의 군사가 패몰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뭘 알 수 있다. 굴막대도 그렇고 서경달도 그렇고 사실은 총날과 같은 편이었다. 그치? 같은 편이었고 사실은 다 누굴 잡으려고? 장원수를 잡으려고 동쪽과 평구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곳에 총날의 군사가 이르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같은 편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면목으로 너의 왕을 보려 하느냐?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서 네 죄를 속해라, 해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 끝남에 검을 들어서 배려했더니 총날이 급히 철로 된
활을 들어서 칼을 막다가 오른팔이 칼에 맞아서 군과 함께 떨어진다. 팔이 잘렸어요. 자, 그러고 다시 칼을 들어서 이제 장원수가 총날의 머리를 베어 들고서 말을 몰아 적진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장원수와 나머지 뭐 총날이나 굴막대나 서경대는 여기서 편이 갈리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다른 편이야. 여기서 다른 편이고요. 서로 갈등하는 입장인데 어이없게도 같은 편끼리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죽이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용 파악을 조금 잘 못한 것 같아. 헷갈렸던 것 같아. 얘는 왜 같은 편끼리 죽이는 거야?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읽어보시고요. 지문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3번 문제를 보시면은 훨씬 쉽게 풀리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